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세션 2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아까 첫 번째 세션의 게스트이신 현업에 계신 앰프코리아의 박희경 수석님을 오늘 한번 즉석에서 한번 저랑 같이 듀얼 MC로 오늘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둘이, 왜냐면 제가 질문하는 관점도 있고 또 현업의 관점이 있을 거니까 우리 둘이서 지금 청담정보기술 해영철 부장님 게스트 모신 분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 그 가상화 기반에서 어떻게 재해복구하는지 비즈니스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관점들을 지금부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창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 잘한 분 세 분한테요, 저희가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또 이런 가상화 기반 재해복구를 해줄 수 있는 젤토 그 실제 트라이얼 버전 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세션의 게스트이신 청담정보기술의 현영철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담정보기술의 현영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할 얘기가 아까도 하지만 결국 기업에서 아까 뭐 댓글창에 어떤 분도 계셨지만 IT는 좀 견디지만 회장님은 못 견딘다고. 네. 그것처럼 이제 회장님이 돈도 많이 안 주세요. 그죠? 요새 IT에. 그죠? 안 주시면서 이제 빨리빨리 뭔가 그런 것들이 원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IT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대안을 가져야 될 건지 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대안을 갖고 오신 거죠. 그죠? 네,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깊게 나누면 아마 들어주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네네. 고PD님하고만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네네네. 오늘 수석님 계셔서 그런지 오늘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긴장된다는데 두 분은 이제 뭐 어떤 사이신데? 제가 예전에 가상화 엔지니어를 시작을 한 게 이제 6년 차째 되고 있는데 가상화의 기억자 그리고 VM웨어의 V자만 알 때 저한테 가상화랑 VM웨어 혹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때 많이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 대 회사 뭐 이런 그런 관계들을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고마우신 멘토. 까지는 아니고요. 멘토 할 때 금방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멘토 하니까 금방 안 하고 발을 좀 뜸들이다가 이해를 한 거예요. 제가 대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많이 좀 회초리를 많이 좀 때리셨나 어떤가요? 좀 많이 좀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좀 지켜봤습니다. 자, 지켜봤는데 6년이 지난 지금 현철 부장이 어떻습니까?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그럼요. 저는 사실 현 부장님 본 지가 뭐 지금 1년밖에 안 됐지만 안 지가 굉장히 그 내공이 저도 많은 게스트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굉장히 내공이 높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상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뒤처지거든요. 실제 현 팀장님 계속 제일 좀 좋은 부분이 제가 좋게 보는 부분이 계속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공부에는 공부 안 하면 특히 가상화 분야는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전 얘기 이제 그만. 자, 아까 이제 위에 경영진들 특히 그런 이제 여기보다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나왔지만 이제 빨리빨리가 이제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현업들도 아까 첫 번째 세션 말씀하셨지만 다들 스마트폰 쓰니까 이제 뭐 인내심들이 그죠? 뭐 IT 서비스에 대한 인내심들이 굉장히 바닥이 났거든요. 이제. 근데 아까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빨리빨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가정을 하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사랑 B사랑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아이디어가 똑같은 시점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보자. 이거 비즈니스가 좀 될 것 같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A라는 회사는 인프라 준비하고 뭐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출시까지 가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B사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뭐 냉혹한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는 거는 한쪽밖에 없다 보니까 B회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이제 기울였던 다양한 노력들이 저하가 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회사 입장에서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 가상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접해보시다 보면 비즈니스 어질리티라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들은 어질리티, 민첩성. 네. 민첩성은 뭐 운동할 때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개념이 굉장히 저도 애매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고객사들은 어떤 현업의 빠른 요구사항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상화나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검토를 이제 하시고 네. 많이 도입도 하셨고요. 사실 근데 이 비즈니스 환경이 예전에는 그 어떤 인더스트리마다 변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경쟁 구도도 별로 없었고 네, 맞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게 계속 유지가 됐는데 네. 지금 뭐 경쟁이 뭐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네. 이런 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런 네, 요구사항들이. 맞습니다. 아까 뭐 여기 엠코 같은 경우도 그 반도체 그 경쟁사에 비해서 빨리빨리 데이터를 피드백 줘야 되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여기 보면 왼쪽에는 뭐 가용성, 뭐 이중화, 뭐 MTF, 다운타임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어떤 환경에서 네, 맞습니다. 요청되는 거였고 이제는 좀 오른쪽 항목들이 이제 중요시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게 이제 비즈니스 그냥 민첩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민첩성을 위해서 이제 어떤 요구 사항들 그런 민첩한 그 현업의 요구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가용성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문제라던가 그러니까 계획된 다운타임 또는 계획되지 않은 그런 다운타임 상황에서 다시 원래의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뭐 레질리언스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바라보면 가용성,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FT, 폴트 톨러런트가 하는 시스템 혹은 HA 그리고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성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가상화라든가 서버 그 VMware에서도 이미 제공되는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뭐 MTBF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 100이라고 안 죽는 시스템은 한 번도 보신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뭐 5.9이냐 6.9이냐 1년에 뭐 다운타임이 5분 이내냐 뭐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죽지 않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근데 정작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그 회사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언젠간 한번 죽거든요. 네. 그 시기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큼 복구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아마 대부분이 백업 그리고 테이프나 이런 장치들로 어떤 저장을 해놓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레질리언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어떤 복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아까 그 피디님께서 얘기하셨던 네. 뭐 빨리빨리 네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데이터 손실량을 적게 해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IPO죠? 네 맞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투자를 요쪽으로 차라리 조금 더 하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자, 근데 그 아까 형 부장님이 네. 그 뭐 이제 다운타임이 이제 뭐 이렇게 재복구처럼 네. 이렇게 예측되지 않은 다운타임도 있지만 이제는 예측된 다운타임이 이제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엠코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떠세요? 다운타임이 예측된 다운타임하고 예측 안 된 다운타임하고 비중이랄까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하드웨어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시스템 하드웨어 문제로 죽는 경우는 사실 많이 줄었고 네.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를 하면 그 비율이 더 줄어들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저희 현업 사용자들의 기대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서비스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또 생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계획된 다운타임조차도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계획되었든 계획되지 않았던 다운타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특히 윗분 아까 회장님 비롯해서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저번에 여기 어떤 회사 현업인이 나오셨는데 본부장이 나오셨는데 네. 유통회사인데 거기 이제 대리점 관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버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센터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그래서 하루 이제 시스템 올스탑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안 좋았지만 자기는 너무나 좋았다고 너무나 편해가지고 막 그 콜들이 하나도 안 오니까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일반 회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그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면 다음날 보고서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시간당 얼마의 손실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보고서로 올라오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운타임의 유형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M코에서는 지금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항들입니까? 사용자 실수나 사용자 실수. 이게 사실 네. 사용자이기도 하고요. 관리자의 어떤 실수이기도 하죠. 뭐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네. 그게 이제 뭐 지금 바로 재시작하겠습니까? 이렇게 뭐 신경 써서 이거 뭐지? 그렇게 눌렀는데 얘를 눌러가지고 서버가 재부팅이 된다거나. 네네. 네, 이거는 뭐 어플리케이션 담당자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리하려고 서버에 접속했다가 혹은 이제 관리자가 접속했다가 무심결에 클릭 한 번으로 네, 이제 다운타임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랜섬웨어 부분도 저것도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토리지 단에서 랜섬웨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공격적으로 저희도 적용을 했습니다. 네네. 저희 실제 말씀하시죠. 저희 실제 그 다른 고객사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사용자, 그러니까 인재로 일단 밝혀지긴 했는데 전산실에 잘못돼서 하론가스가 터져서 전체 시스템이 다운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운된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백업 받은 거 있냐 없냐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일부 데이터를 결국에는 살리지는 못했어요. 일부 데이터를 살리지 못했는데 그 시스템조차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A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제 구성으로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굉장히 다양한 요건들로 인해 가지고 그 비즈니스가 중단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외네요. 이게 사용자 실수가 오히려 꽤 되는 것 같아요. 현재에도 그죠? 많이 자동화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같이 뭐 데이터 센터 이제 이전 같은 거 할 때 네.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가상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다운타임을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서 저희 윗분들께 보고를 드렸더니 바로 빠꾸를 맞았죠. 네. 이 시간만큼 다운이 이제 말이나 되는 얘기냐, 줄여라.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방법들, 가상화해서 빠르게 넘겨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시간으로 저희 쪽에 주시고 그분들은 가상화나 사실 그런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위에서 네네네. 도장 찍어주시는 분들은. 저희는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최단시간 내에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라는 그분들의 어떤 미션만 받았으니까 저희가 그것들이 가능한 방법, 대표적으로 가상화한다던가 네. 그리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시스템의 중단을 최소화해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 운영이 되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쪽에서 원하시죠. 현장에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제가 보니까 요즘 특히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에서 네. 굉장히 많이 클라우드로 네. 올해부터 네. 굉장히 클라우드로 많이 이제 이전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아마존 또 여기가 국내 리전도 만들어지면서 네. 굉장히 요새 뭐 불경기라고 할 때 그쪽은 굉장히 화랑기거든요, 지금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네. 이전을 하면 네. 이전할 때 지금 계획된 다운타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온프로미스 환경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시스템이 뭐 가상화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전 방법들이나 이런 것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가상화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물리적인 환경보다 아까 성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네. 이전을 하는데 좀 더 유연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 회사에서도 제공되는 툴이라든가 아니면 솔루션들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별도의 다른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 우리 회사는 비즈니스 다운타임을 대략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이만큼 혹은 이만큼 그래갖고 각각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어떤 그 테크놀로지들을 그 이렇게 섞어가지고 구성을 네. 하시거나 네. 그 각각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어떤 정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아까 박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를 이전한다든지 그럴 때 그 가사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 이전 비용이 확 줄어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가상화라든지 이런 비중이 네.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점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또 한숨 쉬시네. 근데. 예. 그런 생각들을 꽤 오래 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가상화율이 아까도 그 먼저 번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가상화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어떤 두려움 네. 그런 것들도 일부 있으신 것 같고 네네. 정작 중요한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유닉스나 이런 거 기반에서 많이 운영이 되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 다양한 고객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면 네. 그 U2L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아까 그룹웨어 그리고 뭐 익스체인지 서버들들 그 등등 해가지고 그 미션 크리티컬한 서버들이 가상 환경에서 정말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가상화 엔지니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가상화를 왜 안 하시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는 어떤 예상 못한 다운타임뿐 아니라 계획된 다운타임이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네. 우리가 이제 대안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대안이 여기 보면 오른쪽에 네. 있는 이런 것들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계획되거나 혹시 계획되지 않은 그 다양한 어떤 그 IT 환경에 맞춰가지고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 당연히 이제 RTO, RPO라는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ontinuous Data Protection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몇 시간 다운돼도 괜찮아. 네. 그러면 그냥 백업이나 이런 걸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초의 데이터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CDP라든가 혹은 그 특정 시스템인 어떤 환경들이 필요한지 그런 여부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가상화를 말씀해 주실 때 가상 환경에서 어떤 재해 복구라든가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는 이 원래 있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복제를 하고 어떻게 자동화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는 손님이 이제 직접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직접 하실 수 있을 만큼 어떤 좀 심플한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면서 이제 심플한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근데 직접 해야 된다 그랬는데 청담정보 같은 데서 서비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직접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장애가 나가지고, 장애가 나가지고 혹시 저희 그 청담의 다른 엔지니어랑 통화를 했는데 만약에 연락이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면은 위에서 이제 빨리빨리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 언제 복구가 되냐, 언제 서비스가 다 제일 그냥 굉장히 그런 푸시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실제로도 어떤 기술을 도입할 때 나도 해볼만 하다라는 기술이어야지 관리자가 그 기술 도입을 검토를 하거든요. 이게 나는 못하겠는데 청담 같은 어떤 파트너사의 도움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 솔루션은 이제 저한테 어려운 솔루션이고 네. 아무리 그게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저기서 원하는 뭐 다운타임을 줄이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기술이 쉽게 구현할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있느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는 정말 기술의 어떤 사용의 편의성이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팩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제품의 이름이 젤토죠, 그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원래 이름이 이제 젤토 버추얼 리플리케이션이고요. 네네네. 저희는 이제 회사 이름인데 그냥 간략하게 젤토로만 얘기를 해도 네네. 솔루션이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솔루션이 지금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좀 분야별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젤토라는 솔루션은 가상화 기반의 어떤 저는 레질리언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순하게 재해복구가 아니라 재해복구 이상의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다시 서비스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는 측면에서 프라이빗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가상화 기반의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그러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거나 데이터 센터를 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가상화 고객분들은 이제 스토리지를 하나만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스토리지가 문제가 생겨서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조그만 의미의 어떤 뭐 재해복구 타겟 시스템 같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RTO, RPO가 데이터 손실량 일단 초단위까지 적게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구는 가상화 기반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5분에서 10분 이내에 가상 머신들이 다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로 일단은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CDP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데이터 변동사항들이 발생이 될 때마다 계속 그냥 그 타겟 시스템으로 카피가 되고 복제가 되고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젤토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자, 박수님이 여러 가지 특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어떤 점이 제일 매력적으로 딱 끌리십니까?
일단 저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항목이죠. 네.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 데이터 센터 이전에 저희도 절토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아무리 VM웨어 환경이 가상화 환경이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실제 VM웨어에서 잘 알고 있는 V모션 같은 것들로 그 V센터가 다르더라도 넘길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계속 변경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중에 넘길 수 있고 순간의 다운타임만 가지고 바로 서비스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도가 굉장히 매력적인 솔루션인 걸로 저희 실제 한번 저희도 POC로만 해봤는데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스토리지 기반에서 스토리지 기반에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그거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아까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얘기를 하셨었는데 가상 환경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정의가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이런 회사 데이터 센터를 가기 위해서 그 가상화도 하시고 가상화를 하시게 되면 물리적인 서버들에 대한 어떤 종속성 반드시 뭐 특정 벤더의 서버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단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상화를 한 이후에는 특정 스토리지 랩에서 어떤 데이터 복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대부분의 그 복제 솔루션들이 동일한 벤더의 스토리지만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하이엔드급 스토리지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뭐 타겟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낮은 등급의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다양한 스토리지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스토리지 레벨에서 어떤 그러니까 피지컬 레이어에서 복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락킹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스토리지 부분은 반드시 뭘 해야 되고 똑같은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복제를 가상화 엔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데 가상화 엔진 단에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면 정말 유연한 환경들이 구성이 되거든요. 스토리지에 대한 종속성까지 이제 끊을 수 있는. 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구현되는 방식 좀 일단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양쪽에 가상화가 되어 있고 가상머신에서 뭔가 이제 그 디스크에다가 라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디스크에 라이트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디스크에서는 오케이 잘 썼어 라고 이제 에크 응답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 라이트가 됐던 데이터를 그 버추얼 리플리케이션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하나의 조그만 가상 머신입니다. 아, 저게 이제 젤토를 깔면 저게 각 하이퍼바이저마다 하나씩 깔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하나씩 생성이 되는 조그만 가상 머신이고 조그만 가상 머신으로 그 라이트가 됐던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타겟 쪽 시스템에 VRA라고 하는데 보내주고 VRA가 이제 그 타겟 쪽 저널이라고 하는 변경사항이 저장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다시 라이트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계속 뭔가 IO가 생길 때마다 발생이 될 때마다 일어난다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저널이라고 하는 공간에 지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일주일 정도 변경사항을 보관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으시면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하셨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그 변경됐던 그 데이터들은 그 리플리카라고 하는 이제 원래 가상머신 파일에다 덮어 쓰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동작이 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뭔가 이게 가상화가 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그 젤토를 적용해가지고 뭔가 부여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흐름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설치하는 거는 더 간단합니다. 이거보다 더 간단합니까? 세 번만 클릭하시면 진짜 세 번만 클릭하셨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 제품을 소개를 받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구축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하루요? 이틀? 3일? 어느 정도면 가능할까요? 했는데 1시간 정도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타겟 쪽에서 어떤 설정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분류하는 작업에 대한 시간이지 실제 구축은 굉장히 손쉽게 되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기존에 스냅샷 같은 거 많이 썼죠?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스냅샷 많이 쓰셨나요? 어떠세요? 스냅샷이나 아니면 클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썼는데 실제 저거 자체도 스냅샷으로 오래 운영하는 것 자체도 시스템 운영상의 좀 안정성 부분에 떨어지는데도 스냅샷을 많이 쓰게 되죠. 편하니까. 근데 그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게 이제 앞서서
IO가 변경이 될 때마다 제가 계속 이제 복제가 되고 써지고 이런다고 했는데 네. 스냅샷을 일단은 사용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스냅샷을 사용을 하게 되면 스냅샷을 찍고 그 다음에 백업이나 혹은 복제를 하고 다시 스냅샷을 지우고 그러니까 찍고 지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게스트 OS 내부에서는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부분 백업이나 이런 것들이 야간에 진행을 하시거나 하루에 한 번씩 진행을 하시는데 그 IO가 발생이 될 때마다 이제 저는 IO 스트림 캡처 방식이라고 하는데 변경사항을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바로 타겟 쪽 시스템으로 보내다 보면 스냅샷을 찍고 뭐하고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그 성능적인 부분, 영향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M코에서는 좀 하이퍼바이저가 VM웨어밖에 안 쓰고 계십니까? 다른 이종 하이퍼바이저 쓰고 계십니까? 저희는 VM웨어만 사용합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전에는 이제 타사 솔루션을 좀 검토하자 또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솔루션에 좀 적응해서 네. 깊이를 더 뎁스를 있게 하겠다. 네, 오케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젤토 같은 경우는 VM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네. 이기종 하이퍼바이저 다 지원하는 거죠. 그 이기종 하이퍼바이저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어떤 다양한 하이퍼바이저가 있지만 네. 그 VM웨어의 vSphere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 두 가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스냅샷을 찍고 지우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변경사항들이 계속 CDP 기반으로 동작이 되고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이게 이제 복제가 되다 보니까 반드시 동일한 하이퍼바이저일 필요까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각각의 그 하이퍼바이저에서 어떤 구성이라든가 가상머신의 구성 파일들은 굉장히 달라요. 다르게 돼 있거든요. 설정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상머신을 페일 오버나 아니면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다 자동화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이퍼바이저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국내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네. 많이 클라우드 많이 가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도 마이그레이션 시킬 수가 있나 보죠? 네, 그 타겟 쪽 시스템으로 일단은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아마존으로 그 데이터를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에서 제공이 되는 어떤 데이터 이관 툴이나 네. 어떤 뭐 다른 툴을 사용을 해갖고 이관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들의 다운타임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운타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또 이거를 이전을 할 때도 굉장히 조금 어떤 문제들이나 고려사항들이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젤토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는 운영하고 있는 가상머신의 어떤 디부팅 작업이라든가 어떤 변경 작업 없이 그냥 아까 30분 정도의 설치 작업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플랜드 다운타임으로 언제 마이그레이션 하자 내부적으로 정의만 하시고 그때 이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스타트가 되면은 그때 페일오버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네. 그때 아마존 쪽에 EC2 인스턴스 기반으로 이제 가상 머신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데이터 저장되는 게 이제 S3라고 하는 약간은 조금 그 저렴한 그런 스토리지 공간에 데이터만 그냥 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그 페일오버를 하게 되면 아마존 기반의 이제 EC2가 생성이 되고 기존의 S3 스토리지에 있던 어떤 데이터들을 EBS라고 얘기하는 블록 스토리지로 다시 카피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변경되는 사항은 초 단위로 계속 RPO를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굉장히 이관하는 데 있어서 유연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쓰고 계신가요? 엠커는? 네,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들으시니까 이거 어떠세요? 이런 기능들은요? 이런 피처들은? 네, 저희 되게 좋은 기능이고 실제 저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테스트는 해보지 못했거든요. 네네. 지금 저희가 어떤 DR을 같이 가상화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또 DR을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훨씬 손쉽게 DR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렇죠. 장점이 네네. 있을 것 같은데 그 DR이 또 내부의 어떤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저런 그 클라우드 쪽에 중요 시스템들에 대해서 어떤 DR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예전에 어떤 DR을 구성할 때 제일 걸림돌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 쪽으로 저렇게 손쉽게 갈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네.
똑같은 어차피 AWS나 똑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동작되는 것들은 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MS 애저도 타겟 시스템이고 마이그레이션 할 때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뭔가 두 개가 다 타겟하고 소스가 다 IBM 클라우드 네, IBM 클라우드 위에 이제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클라우드 스택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VM웨어 하이퍼바이저부터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 vSAN 그리고 NSX, SDDC를 구성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패키지화 되어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IBM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구현을 했을 때 그 두 개의 IBM 클라우드 간에는 IBM 클라우드 다이렉트 링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비슷한 건으로 해갖고 어떤 고객분을 만났는데 저 IBM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간에 저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하게 되면 거리가 얼마나 멀건 뭐하건 무료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러한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페일 오버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젤토가 스탠다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까 VMware 패키지 안에 어떤 젤토를 추가적으로 이제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원투맨이 레플리케이션이라는데 네. 그냥 소스 타겟 한 군데 복제하면 되지. 네. 똑같은 것을 네. 여러 군데다가 복제할 필요가 왜 생기는 겁니까? 요게 제가 예전부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의 가상 머신을 예를 들어서 소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타겟 쪽 시스템으로 보내는데 타겟 쪽 시스템은 그 어떤 소스가 전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가정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만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 하나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쪽 타겟 쪽 시스템에 복구를 해야 되나? 이쪽으로 가상 머신을 복구를 하면 얘가 대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외부랑 통신되는 거는 지금 이쪽 소스 쪽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이걸 또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는 타겟 쪽으로 보내고 네. 하나는 로컬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프로덕션 환경 바로 옆에다가 어떤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인풋 서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구성을 해 놓으시고 네. 정말로 그 가상머신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10초 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 빠르게 이쪽에다가 이제 구성을 하시고 그 타겟 쪽 시스템은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 SLA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10초 정도로 로컬에서 복구를 하고 전체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타겟 쪽에서 뭐 1시간, 뭐 몇 시간 이거는 임의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타겟 쪽 시스템이 반드시 어떤 그 기업 내에 뭐 타겟 시스템이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나는 타겟 쪽,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 하나는 바로 옆에. 근데 어떠세요, 박수님?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부장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니즈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VM의 백업으로 이 젤토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쪽 원격제 보관하는 거는 그야말로 DR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네. 실제 그 VM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복구를 위해서 굳이 DR 쪽을 온라인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도 VM웨어 운영하면서 백업 솔루션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아까 스냅샷 언급을 하셨지만 네. 그 백업 솔루션이 스냅샷 방식으로 백업을 하다 보니까 그 스냅샷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 VM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버헤드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인 것 같긴 한데 실장님 이거 라이센스 비용이 이렇게 다중으로 가면 이게 다 계산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 같은. 그거는 지금 그 소스 쪽 비용만 계산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뭐 네. 아직 요 기능은 2주 뒤에 나오거든요. 예. 네네네.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라이센스도 좀 변경이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근데 기존에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는 싶거든요. 네. 자, 요거는 저 어떤 얘기입니까? 보관 기간 같은데 네, 맥시멈 30일간? 네, 기존에는 그 최대 변경되는 사항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요게 그 30일까지 변경 사항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어떤 데이터를 외부로 소산을 하거나 장기간 뭐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네. 굳이 이제 백업 솔루션이나 이런 걸로 백업 받아서 다시 복구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바로 옆에다가 그냥 10초 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사이트가 전체가 문제 생기거나 뭐 어플리케이션, VM, 파일. 아까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용자 실수. 또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다 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모니터링 같은 거 아까 사용자 편의성 같은 거 굉장히 이제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죠? 저거는 근데 조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왜요? 24시간 365일.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전 집에 가면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너무 손쉽게 전화기로 되는 건 좀 너무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번에 나오셨을 때 네. 저녁이 네. 저녁이 보장되는 어떤 있는 삶. 있는 네. 삶을 주창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너무 활성화되면 저녁이 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줄 알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오는 버전은 모니터링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에서 뭐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 네. 그냥 이렇구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2주 뒤에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11월 8일 날 릴리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내년엔 또 어떤 또 피처들이 또 이게 추가되는 겁니까? 어떻게 추가가 되고 일단 로드맵상에 있는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지금 2주 뒤에 나오는 버전도 기존의 로드맵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아까 제가 그 AWS나 애저 쪽 퍼블릭 클라우드로는 마이그레이션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타겟 네네. 사이트로 네. 계속 그냥 데이터 저장하는 용도로.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던 어떤 인스턴스들을 온프로미스로 지금 가지고 오는 페일백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네. 그쪽에서 제공이 되는 익스포트 툴을 써갖고 일단은 가지고 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런 기능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인터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저 사용을 하다가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하고 KVM 관련된 서포트 지원 예정이 있고 뭐 저 이제 공공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환영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많이 환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픈스택이나 뭐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관련돼 갖고 얘기도 있고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레이셔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기존의 레이드보다 조금 더 뭐 향상된 레이드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데이터 보호 레벨들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박수님, 뭐 내년에 나올 이 피처 중에서 제일 그래도 딱 요거 괜찮네 하는 게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거예요? 그 클라우드에서 다시 저희 온프레미스로 가져오는 그 부분이요. 네. 네. 한번 가면 사실 가져올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저의 선택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제한이 돼서 안 되는 거하고 네네. 제가 저희 그쵸, 필요에 의해서 안 가져오는 거하고는 어떤 네. 기술을 도입할 때 그렇죠. 좀 마음이 좀 그렇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박수님 같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뭔가 이게 편안함? 네. 컴포터블한 걸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신기술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도입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IT 투자에 대해서 승인이 굉장히 뭐 IT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그런 비용이 수반되는 것들에 대한 승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네. 관리자가 그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위쪽으로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제가 이 시스템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다라는 어떤 지금 확신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야지 뭔가 설득력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 맞습니다. 않으면 위에서 확신도 없는데 네. 윗분도 아실 것 같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16년간 하시면서 확신이 안 서는데 위에다 기한 올린 적 있어요? 확신이 안 서는데.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기한을 그렇게 많이 안 올려서 그런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도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네. 뭡니까? FAQ 같은 건가요?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주셨던 질문들을 좀 리스트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네네. 드리고. 짧게 좀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일단 SRM이랑 굉장히 많이 비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SRM은 이제 VM에서 제공되는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라고 하는 솔루션인데, 네. 일단 SRM은 단순하게 재복구나 이런 것들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복제를 위한 별도의 어떤 기술,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게 스토리지 레벨의 복제가 될 수도 있고, vSphere 리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기능적인 차이점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크게는 하나만 있으면은 복제하고 자동화가 다 되느냐, 아니면
그 자동화만 되고 복제를 위해서는 별도가 필요하냐. 이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국내 글로벌 레퍼런스는, 와, 이게 3,000곳 이상 쓰고 네. 있네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네. 그 3,000곳 이상도 그렇고, 아까 제가 IBM 클라우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CSP라고 해가지고, 그 해외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젤토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어떤 뭐 DR 애저 서비스나 리커버리 애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프로바이더들이 한 280개 이상 되거든요. 국내에 DR 애저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나요? 그런 게? 젤토를 가지고 하는 데는 일단 없고요. 네. 또 다른 것들, KT라든가 이런 데 제가 얼핏 보기는 했습니다. 별로 몇몇. 활성화된 것 같지 않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국내는 얼마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7개 이제 고객사에서 1,000개 이상의 네. 가상 머신들이 일단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네트워크 대역폭 무시 못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까 그 IBM 클라우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고객사에서도 미국이랑 한국이랑 전용선을 사용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이 회선 비용이 감당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이제 IBM 클라우드까지 가신 건데 젤토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대역폭이 일단은 5Mbps 정도가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가상 머신들이 발생되는 IO에 따라 가지고 대역폭이 필요한 것들이 산정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500kB 정도의 라이트를 발생시키는 가상 머신이면 뭐 2메가라고 했는데 잘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근데 혹시 지금 VM이나 이런 거를 잘 운영 와닿지 않으시나요? 어떠세요? 네,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가상 머신 혹시 운영하고 계시다면 가상 머신 성능 탭이나 이런 데서 이게 아이오가 얼마나 발생되지? 그러면 500까지 가는 가상 머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IO가 저는 그 VDI, 윈도우 7이나 VDI가 조금 더 헤비하거든요. 근데 VDI 같은 경우도 300일 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 젤토 같은 경우에 VM웨어는 ESX 지금 이제 다 단종되고 끝나고 해갖고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거의 없으시지만 ESX하고 ESXi 4.1 업데이트 1 이상이면 다 상관이 없으시고요. 서로 소스 타겟이 버전이 달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버전에 상관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버전이 상관이 없고 하이퍼V 버전은 얼마 전에 뭐 2016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아마 2주 뒤에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2012 R2 버전만 지원이 됩니다. 네. 라이센스는 일단은 가상 머신 단위로 책정이 되게 되고요. 가상 머신당 그 실제 최소 가상 머신은 15VM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그 국내의 어떤 그 가상화 시장 그리고 아까 그 태국보다 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5개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 라이센스로 5개, 15개. 이게 원래 코리아 온리가 아니라 타일랜드 온리가 돼야 되는데 진짜. 네, 그래서 자, 근데 여기 보면요. 네. 마이그레이션 라이센스는 뭡니까? 네. 그 아까 그 M4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전을 고민을 하실 때 네. 그때만 잠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로 봐주시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구성을 하고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때 어떤 문제라든가 이슈들은 이제 당연히 지원 받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컨설팅 서비스가 같이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상당히 리즈너블하네요. 뭐 완전 영구적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네. 볼 때는. 네네. 그리고 그 가상 환경 위에서 이제 MSCS나 이제 오라클 RAC 같은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RAC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고 MSCS 같은 경우에 액티브 스탠바이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 액티브 노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스에서 이제 서비스가 스탠바이 서버로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넘어갔다가 다시 액티브로 돌려서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제약 사항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그 OS 전체 이미지 백업을 생각을 하면 되나요라는 질문들도 많이 받았었는데 OS뿐만이 아니라 가상 머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크로드들을. 네, 맞습니다. 가상 머신 설정부터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마이그레이션 하는 다른 툴들을 이렇게 조금 찾아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어차피 생성하는 순간부터 카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 있을 때 얘는 데이터, 스토리지 공간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땅 하고 넘겼을 때 이제 그때 생성이 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네. 그 두 분하고 오늘 쭉 얘기를 나누는데 이 젤토가 박소님은 요게 우리나라 환경에서 요런데 가장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분야랄까? 하는 어떤 분 딱 한 분야만 말한다면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좀 들어보시니까. 분야. 네네네. 뭐 적용 분야라든지 뭐 어떤 요런데. 뭐 어떤 분야를 가린다기보다도 중요 시스템, DR이 필요한 특히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까 코리아에서 5개 VM에 네네. 대해서도 연구 라이센스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정말 중요한 VM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 DR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을 맞춰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DR을 도입하려고 하면 최소 준비해야 되는 비용이 있을 건데 네. 저 절토를 도입하는 순간 이제 DR이 중요 시스템에 대한 DR이 굉장히 손쉽게 적은 비용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 같이 데이터 센터 이전할 때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툴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현 부장님은? 일단은 아까 제가 1대, 그러니까 원투매니 리플리케이션 기능이 이제 업데이트 되고 나면 네. DR이 아니라 제가 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데이터나 비즈니스에 이제 영향이 있는 상황을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그 유연하게 환경들을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다운타임을 네. 아까 데이터 센터 이전할 때도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과 가상 환경이 비교 자체가 좀 애매한 그런 네네. 상황들인 것처럼 이미 가상화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툴 혹은 젤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조금 그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Q&A 하고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하는 거 특히요. 오늘 그 여기 현영철 부장님한테 좀 한번 우리가 가상화를 거의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셨을 것 같은데 가상화를 하더라도 이제 가상화 관련된 우리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가상화를 꼭 뭐 DR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헬스 체크 같은 것들을 이제 현 부장님 그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거기 설문에 컨설팅 받아보고 싶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현 부장님이 직접 가서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오늘 이런 내용들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노력하는 계속해서 뭐 박수님 말했지만 6년간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뭐 제일도 상관없이 네. 이분을 알아두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이제 박정원님, 젤토 도입 시에 기술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DR 사이트가 전국에 있는데 전국 기술 지원망이 있나요? 일단은 전국적인 그 기술 지원망이 있지는 않고요. 1차적으로 저희 청담에서 기술 지원을 하게 되고 네. 그 젤토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일단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근데 단계죠. 청담이 어차피 지금 국내에 네. 청담의 그 가상화를 네. 구축한 고객들이 네. 지금 몇백 군데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전국에. 300%,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런 조직들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가상화 엔지니어, 저희 쪽 엔지니어들이 기술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네. 전국적인 기술망에 대한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박종원님께서, 젤토를 구축하면 백업 쪽이 DB, OS의 응용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는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할까요? 타겟 VM에서는 운영 중은 아니라서 어떻게 구매 가이드를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그 가상화, 젤토, 기타 뭐 HA 이런 솔루션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라이센스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이제 상황들이 맞게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동이 안 돼 있고 가상 머신이 그 평상시에 어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스토리지에만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얘가 기동이 되는 순간은 네. 라이센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랑 이제 동일한 정책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김창희님, 현장 운영에서 IO 스트림 캡처의 가장 큰 단점 또는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오 스트림 캡처의 단점. 일단은 싱크 방식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아까도 이제 그 장표도 있었지만 어싱크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 완전 무손실로 그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초만큼의 이제 최소의 갭 데이터 손실량을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네. 그 IO 스트림 캡처 방식의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중간에 웬 구간이 네. 다운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하고 같이 이제 어떤 복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지적이 돼 있는 SLA나 이런 것들이 안 맞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박사님 아까 이제 수초 여기 이제 RTO가 수초죠. RTO가 이제 분단이 RTO 분단이고 이제 RPO가 이제 초단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네, 저희가 그 실제 운영하는 환경에서는 그 원하는 어떤 수준은 맞췄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저희가 그 각 어플리케이션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뭐 저희가 그런 것들은 현업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받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네. 크게 실제 운영하고 있는 VM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김지영님 하이퍼바이저는 무엇을 사용하나요? 하이퍼바이저는 그 VM웨어나 하이퍼V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에 이제 KVM 네네.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가상 머신을 보호하는 솔루션으로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호님 솔루션 검토 시에 사용의 용이성을 꽤 중시하는데 타사 솔루션에 비해 특장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사용의 용이성 관점으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7월 달인가 그때 네. PD님하고 한번 네네. 발표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때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능적으로 뭐 이런 게 좋습니다 보다도 일단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버튼 아까 3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번은 아니고 한 5번? 네네. 5번 정도 클릭해 주시면 근데 데모가 다 있었죠, 영상이죠? 네, 데모 영상이 네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냥 현영철 치면 나올 거예요. 현영철 치면 나올 겁니다. 아니요, 제가 한번 쳐봤는데 그러면 저기 제가 쳐봤는데 현영철 치면 저 이북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안 나오지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야, 그래서 처음에 제 이름이 굉장히 조금 네네. 특이해갖고 오케이. 없겠지 하고 이렇게 쳐봤는데 전부 다 그 북한에 계신 그분 얘기들만 나와서 한글로 네. 젤토라고 치시면 젤토. 지난번 네. 발표하셨던 네네.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톡카이트에서 쳐도 돼. 톡카이트에서 치면 안 나와요. 톡카이트에서 현영철 치면 이북 사람 안 나옵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톡카이트에서 현영철 치세요. 그럼 이북 사람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승호님. 가상화 서버는 좋은데 클라이언트까지 가상화로 가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호환 등에도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요. 클라이언트 PC도 가상화로 가는 추세인가요? 저거는 요즘에 핫한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 VDI, 뭐 가상 데스크톱, 망분리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처럼 서버 가상화가 아니라 지금 PD님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데스크탑 OS들을 중앙으로 통합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많이는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VMware 같은 경우에는 몇만 유저 이런 레퍼런스들도 꽤 있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가기 전에 회사에서 사용을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호환성 체크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어떻게 엠코는 VDI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건 사용 안 하시나요 지금? 저희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별로 계획은 없으시고. 저희가 몇 년 전에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그거는 뭐 그때 검토해서 우리하고 맞지 않았으니까 안 쓴다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계속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가능하다면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혁애님, 클라우드 안정성 이슈로 이전한 후 분석 가용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특히 사례나 좋은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비용 절감 부분도 전목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서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비용적인 측면들, 네.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나 이런 게 같이 좀 공유나 이런 것들이 되면 충분히 비용적인 부분은 같이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김태현님, 가상화 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는데요. 엑스파일 시스템, 리눅스 등 가능한 것을 아는데 AIX, HP
UX죠? SPUX, HPUX 같은 대형 시스템들도 가상화 클라우드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저는 클라우드 벤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AIX나 이런 쪽을 제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아닙니다 이건. 자, 그다음에 우정님, 젤토를 통해 백업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건죠? 이게 백업을 어떤 의미로 회사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소산을 반드시 해야 되고 몇 년치를 보관을 해야 되고 테이프나 이런 소산을 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시다면 젤토를 가지고 대체하기는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를 백업을 받고 어느 정도 보관만 하고 얼마 만에 복구만 되면 돼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치님께서는요, 기존에 VMware 지원하는 백업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 젤토와 연계할 수가 있는 건지?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정님께서 지원이 안 됩니다. 백업 디바이스 VTL이나 PTL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고, 백업으로 디스크에는 떨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압축 파일, zip 파일 형태로 특정 어떤 NAS라든가 공유 볼륨에는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2차로 뭐 연계를 해갖고 백업을 바꾸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성님, 가상환경에 백업 센터를 구성했을 경우 백업 센터에 복제된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는지요? 이게 일단은 솔루션 자체에서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정을 해놓은 서비스 레벨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 아니다를 1차적으로 주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기에는 둘 다 켜놓고 하나씩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박정훈님께서 CDP 방식이면 복구 시점을 짧게 할수록 시스템의 부하는 없을까요? 부하가 없이 안정적인 권장 RTO가 있을까요? 복구 시점 어차피 운영 중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이거를 타겟 시스템에서 복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타겟 쪽에 저장되어 있는 복구 시점을 짧게 한다고 해갖고 부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점들로 오래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할 뿐이거든요. 그리고 권장하는 RTO 값을 저희가 지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RPO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몇 초 전까지는 데이터를 보장을 해줄게 라는 부분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5분 안에 무조건 복구를 하게끔 뭘 구성을 할 수는 없거든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RTO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가상 환경이라면 10분 이내면은 대부분이 다 복구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환님, 재복구 실시간 데이터 백업, 노 다운타임, 액티브로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운영 사례와 솔루션이 있을까요? 실시간 데이터 백업. 저러한 것들은 아마 벤더사들에서 제공이 되는 하드웨어, 장치들 이런 것들을 얼핏 들어본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우철님, 스토리지 디스크 중에 일부가 깨졌다면 복제된 스토리지에서도 같이 깨지는지요? 아니면 복제 시에 데이터 검증을 거치고 복제가 되는지요? 일단은 운영 중인 디스크가 쉽게 얘기를 해서 윈도우에 C, D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드라이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D 드라이브가 운영 중인 가상 머신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일단 그리고 타겟 쪽에도 가상 머신을 키셨을 때 D 드라이브가 없는 상태로 켜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시점들을 하나씩 찾으셔가지고 D 드라이브가 있는 시점으로 복구를 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나 토크IT에서 젤토 검색하시면 7월달에 오늘 내용과 좀 다른 현 부장님이 실제로 구체적인 실제 사용 사례하고 그다음에 실제 페일오버하는 데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모듈화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요 시간 끝나시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좀 이름을 불러주시죠. 일단 박정헌님하고요. 박정님, 박정헌. 박정헌님, 박정헌님하고 김태윤님, 정우철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설문 마지막까지 좀 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박소님, 어떠셨어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뭐 뜬금없이 막 MC까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자주 뵙는 분이고 실제 이 기술을 썼는데도 이 자리에서 다른 분들 질문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저런 고민들은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한번 지금 질문들은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저희 시스템 그리고 저희 환경에서는 어떨지 좀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시청자로도 한번 좀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저 꼭 제 질문 답변해주시면 경품의 기회도 좋고요. 자, 현부장님. 네. 마지막. 아까 수석님이 일부에서 하셨던 것처럼 기승전 가상화라고 이제 PD님 말씀해 주셨었는데 가상화 얘기하시면서 직접 뭐 써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상화뿐만이 아니라 젤토란 솔루션도 제가 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드리긴 했지만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데까지의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인프라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써보실 수 혹은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그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가지고 서비스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직접 보여드리고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가상화 관련돼 가지고 좀 우리 한번 좀 체크 좀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런 다운타임에 대한 우리도 지금 고민이 있는 분들은 현현 부장님께 연락 주시면 설문에 컨택 바란다고 해주시면은 아마 연락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 잘하신 박정원, 김태윤, 정우철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보셨죠? 이렇게 어제도 우리가 어저께도 보면 토크아이티에서 현업에 계신 3분 나오셨고, 오늘은 한 분 나오셔가지고 MC까지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10년 동안은 이렇게 시청자라만 계셨는데, 이제부터는 좀 이게 여러분들도 토크아이티에서 포럼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MC라든지 아니면 또 게스트라든지 나와가지고 뭐 거창한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궁금한 것들 또 관점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기 마련되어 있으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가끔씩 전화도 걸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걸면 제가 한 100여 분하고 통화 한번 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게 오프라인 모임도 좀 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같이 비슷한 업종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서로 자기 관점 서로 공유하는 그런 문화 꼭 뭐 인문사회학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이런 IT 쪽에서도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